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도 뭐 좀 서둘러서 하신 분들은 고향 갔다 돌아오신 분도 있고, 아직은 뭐 돌아올 계획이 어, 아직 시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내일도 시간이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그 날씨가 그렇게 뭐 춥고 그러지 않아서 나름대로 이 설은 잘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루가 더 남았으니까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못다한 모든 그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처리돼서 이번 명절을 아주 뜻있고 보람되게 보내시기를, 그리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부자가 되는 길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했냐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을 가져라. 어제 거 한번 잠시 덧어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을 가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내가 수입과 지출을 항상 내 생활에서 정확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지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 다음에 첫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나눗셈을 하지 말고 곱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자, 나눗셈을 하지 말고 곱셈을 해라. 이렇게 타이틀만 보신 분은 이거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나눗셈을 하면요, 내가 돈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셈을 하면 일단은 덧셈을 하면 에, 그 나눗셈을 말고 어, 평생 덧셈을 해라. 곱셈을 해라. 곱셈을 해라. 이렇게 어저께 방송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에, 하는 사람, 곱셈을 하지 않고 나눗셈을 하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어제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그 궁금하시면 어제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자가 되는 길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잠시 뜯어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어제와 오늘 여러분께 지금 부자가 되는 길을 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도 같아서 이 내용들은 제가 여러 가지 그 성공 사례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분들의 철학을 여기저기에서 제가 발췌해다가 중요한 것만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경험으로서 또 많은 그 경험을 통하여 책자가 발급이 되고, 또 책자로 인해서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된 이런 저는 등등의 자료를 제가 보고 거기서 꼭 몇 가지로 이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거기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루 가지고 안 돼서 이제 조금 나머지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푼돈도 돈이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푼돈도 돈이다라는 얘기는 그 돈을 쓸 때는 항상 너무 쉽게 쓰지 말라는 거죠. 항상 앞뒤를 따져보고 내가 이걸 꼭 써야 할 돈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금액이 적다고 스스럼 없이 써버리지 말라는 거죠. 푼돈도 돈이다. 자, 두 번째는 투자보다 안정성을 택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요, 주위에서 어, 정말 망해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다가 이 투자를 잘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빚에 쪼들려서 정말 고생하고 이 투자에 대한 후회를 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 책자는, 자, 부자가 되려면은 투자보다 안정성 확보를 선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투자보다 안정성을 택해라 했는데, 부자가 되려면 분명한 것은 자산 관리의 황금 비율이 8대 2라고 합니다. 8대 2. 자, 8은 내가 8알은 안정성 자산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할 갖고 주식을 하든지 펀드를 하든지 어떤 플러스 알파 수익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무슨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 돈 없는 사람 투자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하신 분도 계셔요. 물론 그런데, 자, 분명한 것은 이 제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을 했던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이 그 내용들을 집약해서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황금 비율이라고. 자, 자산 관리의 황금 비율은 얼마요? 8대 2다. 황금 비율.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그 투자를 잘못해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분들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보통 자기가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싶다. 1,000만 원을 하고 싶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500밖에 없다. 근데 500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투자의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황금 비율이, 자산 관리의 황금 비율이 8대 2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200만 원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800만 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망한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200밖에 없어요. 그런데 800을 어떻게 해요?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쫄딱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 자산 관리의 황금 비율이 8대 2야. 이거는 부동의 수치입니다. 누구 뭐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까꿀로 2대 8로 해도 부자가 된 사람 있지 않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8대 2로 해야만이 그런 습관을 가져야 부자가 된다. 만약에 자산 관리의 황금 비율이 8대 2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습관을 붙여서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와도, 어떤 기회가 되더라도 8대 2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재산이 10억이면 어떻게 해요? 2억만 하라는 거죠. 2억. 8억은 절대 하지 말고. 왜? 까꿀로 하면요, 이제 평생을 회복을 못하는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죠.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다는 거예요.
부직시로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황금 비율을 자산 관리 황금 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보면 이 자산 8대 2를 하는 게 아니라 8대 1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200밖에 없는데 800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투자해서 벌면 갚으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려는 거죠. 그 투자가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8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내가 200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800을 빌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자산 관리의 황금 비율은 8대 2다. 이거 머릿속에 깊이 박아놓고 늘 생각하시면서 경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8대 2, 20% 이상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답니다. 80%는 내가 갖고 있고 20%까지만 허용을 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건 황금 비율이었어요. 자산 관리의 황금 비율이었고, 일반적으로 넘어가면, 자, 낮은 가격으로 높은 가치를 얻어라. 이거는 우리 이제 흔한 사람들이 좀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이제 가끔 보여요. 가끔.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의 한 8, 90%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1, 20%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냐?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딱 그 종목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사냐면 대형 매장에서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멀쩡한 식료품을 할인받아서 사든지, 아직은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형 매장에서는 싸게 팔죠.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넘어버리면 전부 다 휴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라 이거죠. 만약에 필요하면. 자, 그러다 그 다음에 신상 제품을 선호하기보다는 중고 마켓이나 앱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든지, 아니면 2월 상품이나 계절 상품을 다른 계절에 구매하는 것. 이게 양질의 물건을 할인 가격에 구매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치 투자의 좋은 예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백화점 가서 이제 밍크 코트나 뭐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절이 지나면 많이 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이걸 염려해요. 유행이 가버리면 뭐 싼 것도 아니잖아, 그거. 괜히 돈만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치가 나간 거 유행이 크게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변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 몇 사람이 얘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서두에 많은 자료와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다. 길에 속하는 내가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절 상품, 예를 들어서 계절 상품도 보면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지났지만 겨울 상품, 그러니까 여름 상품도, 그리고 겨울 상품도, 여름 상품도 이제 들어갈 만하면 이제 얼마 몇 개월 남으면 이제 막 싸게 팔죠.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계절 상품이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어떤 상품이 됐든 간에 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대형 매장의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으면 싸게 팔잖아. 일단은요. 왜? 재고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재고가 되면 정말 이거는 거의 뭐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왜 이렇게 싸게 팔아야 되냐면 또 보관도 문제고, 또 1년 동안 내년 여름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비도 그렇고, 또 보관해서 또 그게 내년에 바로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유행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싸게 파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뭐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많은 그래도 이 보면 주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이 그 투자의 요령을 이미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지금까지 보면서 저분들은 뭐하러 이렇게 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하는 것도 어, 부자가 되는 길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부자가 되는 사소한 습관은 푼돈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답니다. 푼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푼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 일단은 내가 돈을 쓸데없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은 돈이라고 한 번 쓰면 적지만 그게 여러 번, 10번, 20, 100번 이렇게 하면은 그 돈도 나중에 모아보니까 상당한 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습관 자체가 어, 사소한 그 푼돈을 가볍게 여기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푼돈이라고 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데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어, 살아야만이 부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많은 통계나 아니면은 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본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통 그냥 가볍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그리고 뭐 지나간 얘기 듣듯이 웃으면서 지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그걸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럼 옮기면은 그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는 길에 일단은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열에. 자, 그래서 어쨌든 부자가 되는 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한 이틀 이렇게 좀 이틀적한 이렇게 요약해서 보니까 어, 일단 푼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아까 나누기를 하지 말고 곱셈을 해라. 이런 것도 보면요. 이 작은 거 하나하나는 보면은 쉽게 내 생활에 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쉽게 버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돈 그 값어치보다도 돈이 얼마냐, 그렇게 낭비했던 돈이 얼마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습관 자체가 포커스죠. 그런 습관 자체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또 사실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없다. 뭐 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완벽이라는 없으니까 뭐 개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어제와 오늘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지금 설명했던 몇 가지를 요약을 하면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웃어넘길 보통 보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한 80% 이상은 웃어넘길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1, 20%는 웃어넘기지 않고 맞아. 내가 그랬지. 맞아. 이건 특히 투자 같은 거에 대해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 부자가 되는 길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모한 투자는 안 했을 거다.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모든 것은 뭐예요? 어, 내가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내가 느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내가 조금 더 빨리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버린 거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내가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천리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내가 푼돈을 아끼는 것도 내 생활 철학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푼돈이 쌓여서 내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크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푼돈이 아끼는 그 습관이 부자로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요? 나누기로 하지 말고 계산기를 갖고 하되, 계산기를 늘 갖고 하라는 것은 늘 한번 앞뒤를 재봐라는 거죠. 근데 계산기를 갖고 나누기를 하면 큰 돈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 뭐 한 달에 하루에 만약에 이거 1,000원짜리다. 그럼 곱하기 365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합쳐지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나누기를 해버려요. 이거 뭐 1,000원이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나누기를 해버리면 10분의 1이면 100원밖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 사고의 차이, 어떤 사고로 갖고 사느냐, 이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은요 20, 30%도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설명하는 것마다 보통 보면은 한 80% 이상은 그냥 부자가 될 수 없는 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왜?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번 보고 마음을 결정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항상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내가 느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못했던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크게 변화 없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깊이 간직했을 때 정말 나중에 내가 이 방송을 참 잘 들었지라는 얘기를 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냥 간략하게 2회에 걸쳐서 부자가 되는 길 일단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도 제가 이제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그런데 가보면 책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책도 한번 사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두터운 양식을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하지 않는,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아까 황금 비율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황금 비율,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의 황금 비율이, 자산 관리의 황금 비율이 8대 2다. 8대 2다. 8대 2를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내가 좀 이건 100%야, 이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금 내려놓고 8대 2, 20%만 하십시오. 80%는 하지 말고. 눈에 이 투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투자는 없어요. 뭘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나온 지금까지의 그 실적이랄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저런 그런 그 업자들의 광고나 이게 광고 효과는 우리에게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푼돈도 돈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부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푼돈도 돈이다. 이래서 아꼈어요. 그렇게 그 돈을 이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푼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